네, 매일 아침 타는 지하철 또 버스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오후 1시를 조금 넘기면 어김없이 뱃사공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뉴스의 강에서 좋은 뉴스들을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 없이도 잘 사는 이름 3음절에 이 동그라미가 모두 들어가는 이우영입니다. 예, 설명이 기네요. 자, 1시 2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 정식 출범했고 비대위원도 다 구성됐는데 국립현충원 참배했네요. 네, 오늘 아침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침 8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방명록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순국전에 남긴 유묵으로 유명한 결리사의 견의수명 한자 8글자를 남기면서 당 정상화 의지를 이제 밝혔고요. 네. 오전에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는 정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차별적 가처분 소송으로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됐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결리사의 견수명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는 말인데 그런 각오는 느껴집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또 많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19일이에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죠. 네, 오늘도 선관위원장 선출을 포함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자 전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김학용, 조혜진 의원 등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킨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지금 신문 열리고 있는 중이죠. 네, 오전 11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번 첫 가처분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문이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것까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입장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같은 재판부의 또 판단이기 때문에 앞서 판단과 다르다라고 하면 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경도 많이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신문의 핵심이 역시 전국위원회 개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원 개정안의 효력이 문제다. 왜냐하면 당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원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도인데 그걸 지금 또 가처분 신청한 거죠. 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가처분 신청 총 4번을 했었죠. 네. 먼저 이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고 또 당시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이어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차인데 오늘 지금 신문이 열리고 있는 거고요. 네.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신문을 28일로 미뤘습니다. 예, 인용이 될 경우 어떡할 거냐라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변호인단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정지는 했지만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헌 당규를 고쳐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이준석 대표 측은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한 만큼 당헌을 고쳐가며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당헌 개정을 둘러싼 쟁점이 많고 또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18일에 이제 신문이 예정돼 있는 28일. 네, 28일이죠. 네. 신문이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만큼 법원이 두 사건 신문을 모두 진행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이번에 경찰이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네.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일 당시에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한 건데요. 네. 경찰은 이에 따라서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당시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홍보 후원금, 뭐 후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무슨 광고비 뭐 이렇게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원래 수사할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렸는데 1년 만에 다시 수사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는데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경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부터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은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특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건 생억지 송치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긴 했나요? 당사자인 이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당대표가 된 뒤에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오늘 오후에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공세를 강화하겠죠?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어제 이제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앤피플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죠. 이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숨진 고 이해람 중사. 아버님 또 같이 나오셔서 저희랑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 발표됐죠? 네, 안미영 특검팀이 어제 이제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방부의 자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들 다수 확인이 됐고요. 네.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제 그동안 이제 국방부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여러 사항을 발견해서 기소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유족 또한 특검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군의 각성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자, 특검이 새롭게 밝혀서 공소한 것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건과 관련된 8명 중 1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먼저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서 증거 위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이 이제 녹취 파일 음성을 분석하고 또 이메일 내용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 A씨가 공군 법무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위조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유족 측에서 또 다른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본인이 해당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대원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가요? 특검팀은 또 이중사가 근무했던 제20 전투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에 대해서 이제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또 이에 더해서 가해자가 20 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녀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유족 측 입장이 계속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중사 아버지 이주환 씨는 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게 있죠? 이게 제대로 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추가 조사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고 언론사에 제보해서 언론화시킬 것은 언론화시키고 재조사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장례를 안 치르고 지금 이제 냉동고에 보관 중이거든요. 시신을. 장례 계획은 얘기가 나왔나요? 유족은 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고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진실 상태입니다. 규명이
완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인 박수홍 씨, 저희도 홍보 멘트 나가고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친형에게 뺏겼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 친형이 구속됐네요. 네, 서울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였죠.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발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매니저 업무를 도맡아 했고 사실상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대표 같은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돈을 어떻게 가로챈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아 왔는데요. 1991년 박수홍 씨가 데뷔 이후 약 30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3월 박수홍 씨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공개가 됐고요. 박수홍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에서 꽤 많은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 이런 수사 결과도 있나 봐요. 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박모 씨 형에 대해서 직원에게 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외에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횡령 이런 제목 때문에 결국 구속까지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동생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거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 법에서는 이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 횡령이나 사기 등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이제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족 문제와는 조금 다른 또 사업상의 문제나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튼 또 마음의 치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희가 방송 끝나면 나오니까요. 늘 목소리가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1시 15분 16분 무렵에 나가는 시사베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